요즘 정치권에서는 계엄령 소리와 함께 정치 보복 그리고 정치적 탄압에 대한 소리만이 들리고 있습니다. 먼저 계엄령에 대해서는 실제나 확실한 증거도 없이 야당 쪽 민주당에서 계속 흘리고 있습니다. 이재명이 여야 대표회담 때에 이 계엄령 얘기를 꺼내고 김민서이가 아주 바람잡이 역할을 단단히 하고 있지요. 근거도 없이 계엄령에 대해서 군부를 지피고 있습니다. 이제 계엄령과 함께 지난 주말에는 문재인이 살고 있는 양산 평산 마을에 우원식과 이재명이 토요일, 일요일 거푸 찾아가면서 정치 보복이니 정치적인 탄압이라는 극렬 용어를 써대고 있습니다. 깜나라 조진국 시간입니다. 우원식이가 문재인을 찾아간 것은 솔직히 문재인이 추석이 지나면은 피의자 신분으로 적시가 되기 때문에 검찰에 소환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걱정하는 마음으로 찾아갔다라고 하기보다는 솔직히 자기가 이제는 국가 서열 2위가 됐다. 당당한 입장에서 뭔가 자랑하고 싶은 마음에서 양산을 찾아간 것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봅니다. 아무튼 우원식의 양산 방문은 하나의 의식 절차였다면 이재명이 그 다음날 일요일 방문한 것은 우원식과는 사뭇 다르지요. 둘이 안고 있는 검찰의 소환 수사가 심각하기 때문에 둘의 만남은 예사로울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 당을 동원해서 당을 전면에 내세우면서 당이 나서야 한다. 당이 중심이 되어야 한다. 이렇게 한 목소리를 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것인데 그 파장이 만만치 않아 보입니다. 이들은 한 목소리로 다 정치 보복을, 정치 탄압을 외쳤는데 정치 보복, 정치적인 탄압, 정말 있어서는 안 될 말들 아니겠습니까? 오늘 아침에 어느 신문 사설에서, 아니 중앙일보라고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서 제목이 아주 잘 뽑았습니다. 의혹 해명 않고 정치적 탄압만 외친 이재명 문재인, 이런 제목이었는데 공감이 가는 제목입니다. 그래서 몇 군데를 인용하면서 여러분과 함께 생각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명이 양산 평산 마을을 찾으면서 한 얘기가, 서두가 이런 얘기였습니다. 검찰권이 흉기가 되고 정치 보복 수단이 되고 있다. 이것을 개탄한다. 문재인 대통령 일가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를 정치 탄압이라고 거들면서 준비되지 않은 대통령이 집권해서 나라를 혼란으로 몰고 가고 국민 불안을 키운다라며 현 정부에 대한 반감도 표출을 했습니다. 사실 내용으로 들어가 보면은 검찰 수사와 관련해서 이상직 전 민주당 의원의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중진공이라고 부르죠. 이사장 임명 2018년 3월인가 그쯤 해서 됐을 겁니다. 그 무렵에 항공 전문성이 전혀 없는 문재인의 전 사위 서모 씨를 타이 이사젯 전무로 발탁을 했었죠. 임명을 했었습니다. 이 두 가지 사실은 팩트, 사실 아니겠습니까? 여기에 관련돼서 조사받고 수사받겠다고 하는데 왜 이것이 정치 보복이고 탄압이 됩니까? 타이 이사젯의 실소유자는 이상직 아니겠습니까? 서 씨에게 급여하고 체류비 모두 2억 3천여만 원을 제공했다. 이것이 특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항공사 임원 채용과 중진공 이사장 임명 사이에 뇌물 혐의가 있다는 것이
검찰이 바라보는 시각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은 문재인은 그 연결고리가 맞는지 틀린지를 팩트로 다투면 될 것인데 어떻게 해서 이것이 정치 보복, 정치적 탄압으로 연결이 되는지 의심이 갈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검찰 수사에 당당하게 강하게 임하겠다. 이거 문재인이 직접 한 말이었었습니다. 그런데 법원에서 진행된 검찰의 공판 기일을 정하는 그 증인 신문에서는 통지서가 발급이 됐지만은 나가지 않았었습니다. 당당하게 나가서 자기 입장을 밝히겠다고 했는데 조국이도 늘 그랬었죠. 그런데 나가질 않았었습니다. 그래서 문재인은 수사 과정에서 뇌물수수 피의자로 적시가 된 상태 아니겠습니까? 이재명은 어떻습니까? 현재 7개 사건에 4개 재판을 받고 있는데 피고인 신분 아니겠습니까? 다음 달이면은 공직선거법 위반 여부에 대한 1심 선고가 나오리라고 예상이 되고 있는데 여당은 이 두 사람에 대해서 서로 손을 잡고 당을 동원해서 당이 전면에 나서야 된다라고 하면서 정치 보복이라고 얘기하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수사 재판에 영향을 미치려는 꼼수 회동이자 사법 리스크 방탄 동맹이다. 이렇게 비판을 했습니다. 국민 누구나가 법 앞에서 정부의 잘잘못을 따질 수는 있지요. 전직 대통령인 문재인으로서는 당연하게 당당하게 할 수 있는 얘기인데 재임 시절의 총체적인 정책 실패 그것부터 반성하는 것이 순리가 아니겠는가 이렇게 사설은 지적하고 있습니다. 경제를 정치 논리로 풀다 늘려놓은 나라빚이 무려 400조 원이 된다라고 이 사설은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원전 산업 기반을 완전히 무너뜨린 탈원전, 북한의 핵 고도화 문제, 방관시켰던 그 문제 등은 후대에 두고두고 부담이 된다라고 사설은 조목조목 비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업보를 외면한 채 피해자인 양 후임 정부를 후임 정부를 헐뜯기만 한다면은 민심의 공감을 얻기는 힘들다. 그러면서 사설은 또 이렇게 지적을 합니다. 정치 보복, 정치 탄압 이것은 범죄 혐의와는 완전히 구별이 돼야 하는데 둘의 입장은 충분히 이해하지만은 법의 심판이 우선되는 것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지적을 하면서 우원식에 대해서도 한마디 쓴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아니 국회의장이라는 자가 초신도 중립 의무를 지켜야 되는 국회의장인데 아니 의장이 사법 시스템을 부정하는 듯한 발언으로 사적 정치 행위에 빠져든다면 국회의 중립적 운영도 요원할 수밖에 없다. 결국 그 피해는 국민에게 돌아간다. 이렇게 쓴소리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에 앞서서 8.15 광복절 행사 때도 우원식은 국가의 행사, 가장 큰 경축 행사인데도 민주당의 행사 오후에는 참여하면서 정부의 공식적인 행사에 국가서열 2위인 우원식은 참여를 거부했었습니다. 이게 무슨 짓입니까? 역대 국회의장 가운데서 이렇게 돌출된 편향적인 의장이 있었습니까? 부끄러운 줄 알아야 하지요. 사설은 또 이렇게 마무리를 짓습니다. 검찰도 사안의 중대함을 직시해야 한다. 국면 전환용이라든가 제2의 논두렁 시계 사태 같은 논란을 차단할 길은
오로지 증거와 법리에 따르는 신속하고 엄정하고 공정하게 수사하는 길뿐이다. 이렇게 결론을 맺고 있습니다. 옳은 지적입니다. 저는 여기에 이런 말씀에 한마디 더 추가하고자 합니다. 참으로 묘하지요. 정말 묘합니다. 왜 민주당이 정권을 빼앗기고 나면은 꼭 정치적인 탄압이니 정치 보복이라는 용어를 쓸까? 여러분들은 이 점을 생각해 보지 않으셨습니까? 문재인 정부가 앞섰던 박근혜 정권 얼마나 탈탈 털어가면서 수사를 했었습니까? 박근혜 정권의 탄핵이란 이름 때문에 한마디 불평도 못하고 항의도 못하고 그냥 당하고 처벌받고 법적 처리를 다 하지 않았었습니까? 그 당시에 민주당의 집권 세력은 정치 탄압, 정치 보복이라는 용어 자체를 인정하지도 않았고 무시해버리지 않았었습니까? 반대 논리로 지금 윤석열 정부에서는 앞 사설에서 거론되었던 문재인의 의혹 사건들, 이것이 팩트 아니겠습니까? 사실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재명이 피고인으로 재판을 받고 있다는 것 사실인데, 그렇다면은 윤석열 정부가 이것을 덮으라고 얘기해야 할 것인가? 우리나라는 엄연하게 삼권 분립이 되어 있는 민주주의 나라라고 누구나가 다 얘기하고 있는데, 윤석열이 그렇다면은 사법부에 제대로 판결하지 말도록 해야 정치 탄압이라는 소리를 듣지 않게 되는 것 아니겠는가? 이렇게 반론을 제기하게 됩니다. 역설적인 얘기지요. 이런 주장이 도대체 어디에서 나올 수 있는 것입니까? 자기들은 홍준표 말대로 집권 5년 동안에 1000여 명 가까이 수사와 조사하고 법적 처리를 다 해놓고서는 비리가 확실하게 드러난 것까지도 정치 보복이라고 말을 하고 있으니 어느 누가 이에 동의를 하겠는가라고 반문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정치 보복이라는 것은 우리 역사에서 조선조 때에 아주 빈번했지만 숙종 때 행하던 정치 만행이 정치 보복이 아니었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숙종의 부왕인 현종이 적절하게 정치력을 발휘하면서 조조를 잘했었지요. 그러니까 최악의 상황을 피하면서 피를 보지 않은, 사람의 목숨을 다치게 하지 않은 극한적인 상황을 피해 갔었는데, 숙종이 왕권을 강화시키면서 환국이라는 방법을 사용했었습니다. 환국이 뭡니까? 정치적 상황으로 급작스럽게 정권이 교체되는 그런 국면을 환국이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이때에 숙종 때에 서인과 남인의 붕당 정치가 얼마나 치열했었습니까? 그러니까 왕권을 도모하기 위해서 적절하게 서인과 남인을 이용했던 것이 숙종 아니었겠습니까? 지배 세력을 교체하면서 정권을 유지하고 강화시켰던 것이 숙종 때의 정치 수법이었는데, 그래서 그 당시에 세 번의 환국이 있었죠. 숙종 6년에 경신환국, 서인이 집권했고, 숙종 15년에 남인이 집권했을 때는 기사환국, 숙종 20년에 서인이 다시 집권하면서 갑술환국, 세 번의 환국이 있었는데 그야말로 씨를 말리는 붕당 정치를 해왔고 서로를 인정하지 않는 아주 격심한 싸움으로 변질이 됐던 것이 숙종 때의 붕당 정치의 모습 아니었습니까? 자, 이러한 정치의 모습을 현대 대한민국 나라에서 다시 그런 용어를 쓴다. 어느 누가 이해하고 받아들이겠습니까? 왜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에서
정치 보복이라는 없어져야 될 용어를 다시 끄집어내고 있는 것이 민주당 아니겠습니까? 자신들의 처지를 돌아볼 필요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은 사법부가 최종 판결할 문제이지 문재인 이재명이 깨끗한지 그렇지 않은지 자신이 당당한지 여부를 자기 입으로 떠들 것이 아니라 사법부가 판단해야 될 문제 아니겠습니까? 이러한 것은 정치 보복 운운할 것이 아니라 범죄 비리에 대한 진실 여부를 가리는 사법 당국의 고유 권한 아니겠습니까? 왜 여기에 정치 보복이라는 용어를 동원합니까? 저는 이 점에 대해서는 정말 이해할 수 없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